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고향 부산을 방문했습니다. 부산시가 발표한 부산 대개조 비전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서부산의 노후된 공단들을 첨단 산업단지로 재생시키고 국내 최초의 스마트 도시를 부산에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선포식이 열린 사상공단은 문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기도 해서 그 의미가 더했습니다. 이만은 기자입니다. 대통령의 부산 민생 투어 장소로 선정된 곳은 20여 년 전 부도로 문을 닫은 사상구의 한 폐공장입니다. 이곳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미래형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로 부산과 세종시를 제시했습니다. 세종시에는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도시를, 부산에는 한국형 물특화도시 모델의 비전을 내놨습니다. 스마트시티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기업, 시민과 시민이 협력하고 공유하며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운영해 가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부산시는 부산 대개조 비전을 연결과 혁신, 균형이라는 세 가지 방향을 통해 제시했습니다. 경부선 철도 지하화를 통해 지난 수십 년간 단절됐던 원도심을 다시 연결하고 서부산의 노후공단을 첨단 산업단지로 재생시키겠다는 아이디어입니다. 대통령은 부산 대개조 비전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했습니다. 부산의 스마트시티는 로봇 등 새로운 산업 육성으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친환경 미래 수변 도시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부산시는 또 오는 12월 열리는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의 부산 개최를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민생 투어에 앞서 열린 부산 기업인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는 소상공인 제로페이 소득 공제 확대와 친환경 자동차 부품센터 등이 건의됐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한편 부산 여론의 최대 관심사인 신공항 건설에 대해 문 대통령은 영남권 5개 지자체의 합의가 우선이고 총리실 검증은 그 다음이지만 무엇보다 사업 추진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네, 이처럼 문 대통령은 오늘 부산 비전에 대해 정부 지원을 약속했는데요. 하지만 지역민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의 자율권을 높이기 위한 지방 분권 관련 법안들은 언제 통과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정치권의 관심에서 멀어졌기 때문인데 하루빨리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두원 기자입니다. 정부의 571개의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내용의 지방이양 일괄법 제정안. 중앙행정 권한과 사무의 상당 부분을 지방 정부가 맡도록 해 자율적인 지역 발전 정책 실현을 가능케 한 장치입니다. 법이 통과되면 시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때 불필요한 정부 심사나 국비 확보의 과정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중앙에 의지하는 그런 비율을 조금 줄이고 지방에서 자율적으로 지방에 꼭 필요한 시설들이라든지 그리고 지역의 주민을 위한 그런 사업들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해를 넘긴 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된 뒤 지금껏 잠만 자는 상태. 주요 상임위에서는 법안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고 일부 상임위는 논의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주민투표와 주민소환, 주민발안 등 획기적인 주민참여 방안이 담긴 지방자치권 개정안도 본회의 상정까진 까마득해 보입니다. 정쟁으로 소통이 중단된 상태에서 국회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손을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처리하기로 한 지방이양 일괄법도 개별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이 안 되어서 지지부진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여러 가지 관련 입법들도 지금 제대로 논의를 하고 있지 못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해서 조속한 법안 처리를 위한 지방분권 특위 설치도 제안됐지만 의원들의 관심박 1위일 뿐입니다. 지방분권 관련 법안 처리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대학생 윤창호 씨 사건을 기억하시죠? 법원이 가해 운전자에게 양형 기준보다 높은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너무 약한 처벌이라는 여론도 함께 일고 있습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구 BMW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한 뒤 윤창호 씨를 덮쳤습니다.
당시 가해 차량 운전자 27살 박모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81%의 만취 상태.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 참변을 당한 윤 씨는 뇌사 상태 46일 만에 숨졌습니다. 오늘 가해자 박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 교통사고에 엄벌이 필요하고 윤 씨가 숨지는 등 피해가 크다며 대법원 양형 기준 최대치인 4년 6개월보다 더 높게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주가 아닌 운전 중 동승자와 애정 행각을 벌이다 사고를 냈다는 박 씨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 내내 눈물을 흘린 윤 씨 가족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국민 법감정에 미치지 못하는 판결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엄중한 판결이 나왔다면 부르노서 조금 애한테 조금 면목이 있었을 텐데. 윤 씨가 희생된 뒤 음주운전자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는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법 개정 전에 벌어진 사고여서 정작 윤 씨 본인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운전자 박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 변호인 역시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법정 다툼은 또다시 예고됐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네, 이처럼 윤창호 씨 사건의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해서 양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됐는데요. 검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판에 불출석하는 음주운전자들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44살 이모 씨는 지난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기소됐지만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 전력만 4번째. 검찰이 사흘간 집 근처에서 잠복 근무를 했고 무면허로 차를 몰던 이 씨를 붙잡았습니다. 이 씨처럼 재판에 불출석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부산 음주운전 사범은 15명. 검찰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특별 검거팀을 꾸려 재판에 불출석한 음주운전 사범 3명을 검거했습니다. 모두 음주운전 전력이 3차례 이상, 최소 3차례 재판에 나오지 않아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신속하게 법 집행을 하지 않으면 재범이 우려가 굉장히 높고 또한 선량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음주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 씨 사건 이후 음주운전 사범 구속 비율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부산지검이 최근 2달 사이 구속 기소한 음주 사범은 모두 5명.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가 8명인 점을 감안하면 무관용 원칙에 따른 구속영장 청구가 효과를 본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음주 사범들이 어디에 숨어 있거나 도망 다녀도 끝까지 쫓는다는 의지로 다시 한번 음주운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아입니다. 한진중공업이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지면서 주식 거래가 중지됐습니다.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필리핀 은행과의 회생 협상이 최대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준호 기자입니다. 필리핀 수빅조선소의 부실 여파로 한진중공업이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습니다. 한진중공업은 수빅조선소의 손실을 연결 재무제표에 반영한 결과 지난해 1조 3천억 원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자본 총계도 마이너스 7,400억 원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한진중공업 주식 매매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자회사인 수빅조선소의 경영난이 한진중공업 본사마저 뒤흔들고 있는 겁니다. 위기 타개를 위한 핵심 과제는 수빅조선소와의 연대보증 해소. 현재 필리핀 현지은행들이 수빅조선소의 빚 4억 달러 상당을 한진중공업이 상환할 것을 요구하는 가운데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만약 협상이 실패하면 상장 폐지와 함께 한진중공업 본사도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한진중공업 측은 수빅 리스크 해소를 위해 채권단과 긴밀히 협조하고 재무 건전성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일반지였던 한진중공업 영도 조선소. 벼랑 끝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협상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의 고용률은 54.9%로 지난해 1월에 비해 0.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별로는 광공업과 전기운수, 통신금융업이 각각 8,000명과 16,000명씩 증가한 반면 도소매, 음식, 숙박업은 5만 1,000명이나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임시직 근무가 늘면서 주 36시간 미만 취업자가 14.4% 증가했고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4.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무연고 장애인들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퇴원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부산의 한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장애인 단체들이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부산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은 오늘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와 검찰이 해당 기관의 장애인 인권 유린 의혹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부산 장애인 권익보호기관은 지난 4년 동안 장애인 보호시설에 있던 무연고 장애인 등 9명을 울산 한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퇴원시킨 의혹을 받는 부산의 한 사회복지법인 이사장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미국 그랜드 캐니언에서 추락해 의식불명에 빠졌던 동아대 학생 25살 박준혁 씨가 사고 한 달여 만에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동아대는 박 씨가 현재 혼자서 밥을 먹고 단어를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의식을 회복했으며 오는 20일쯤 한국으로 이송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아대 수학과에 재학 중인 박 씨는 1년간 캐나다 유학을 마치고 미국 여행을 하던 지난해 12월 30일 그랜드 캐니언 야바파이 포인트 인근에서 낭떠러지로 추락했습니다. 반년 넘게 해운대 해수욕장 한편에 방치된 요트기류장이 결국 철거되면서 지자체와 업체 간의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해운대구는 오늘 행정 대집행을 통해 해운대 해수욕장 바다 위에 설치됐던 요트기류장 철근 구조물과 해변가 시설들을 모두 철거했습니다. 구청은 지난해 태풍 콩네이로 시설이 부서져 철거를 요청했지만 업체 측은 수개월째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시설을 지은 업체는 구청의 갑질과 행정미숙으로 지난 여름 한 차례도 영업을 하지 못했다며 행정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3시 50분쯤 중구 중앙동 한 하수관로 공사장에서 길이 110cm짜리 녹슨 M1 소총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하수관 매립 작업 중 깊이 3m 땅속에서 M1 소총을 발견했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소총을 수거해 군부대에 인계했습니다. 오늘 낮 3시 반쯤 사상구 승악산 7분 능선에서 담뱃불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임야 1,400제곱미터가 모두 불에 탔고 소방당국과 산림청은 헬기 석 대를 동원해 1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